뚜뚜뚜뚜뚜 띠똥. 자, 뉴스는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바닷물 321만 톤 한국서 방류됐다. 원전 사고가 있던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채워진 평형수가 한국에서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5년 5개월 동안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평형수를 싣고 출발한 화물선들이 우리나라 한국까지 들어와서 그대로 배출했다. 방사능 물이 방류됐다는 이야기죠. 상선이 방사능 물을 퍼날랐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해양수산부에서 가져온 통계이고 2017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92만 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네, 수산물 먹어도 된다 대 안 된다. 모두도 아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타 야스스케라는 일본의 사진작가는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 남은 생명들의 사진들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이 책은 그 사진들을 출연한 책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네, 사망한 인원은 현재까지 0명. 방사능 강도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9.4배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사고이고 지금 11년 정도 되었네요. 과학적인 수치로 현재 저희 해수에 방사능 수치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네,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방사능 수치에는 이상이 없고 또한 바다는 스스로 정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반대 입장에서는 해류가 흘러 정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먹이 사슬에 의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해류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발한 해류 흐름도인데요. 후쿠시마가 이쪽이죠. 그래서 보면은 네, 난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해류가 한국으로 오는 해류가 아니라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물들의 먹이 사슬에 의해서 옮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겁니다. 즉, 방사능에 오염된 물에 살던 우럭, 광어, 바닥에 깔린 갑각류, 해조류 등을 먹고 이동하는 먹이 사슬에 의해 많은 어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산 평가 모델을 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입력 데이터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일본 정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출 핵종이라든가 농도, 양 또는 방출 기간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광어, 도쿄 전력이 공개한 광어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자라는 광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한 물로 키운 광해를 공개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 도쿄 전력에서 자료를 꼭 쥐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불확실성으로 인해 몇몇 전문가들도 수산물 먹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생산 수산물 중에서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사능 검사를 쭉 실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 방사능 검사 건수를 좀 더 확대해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평형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박 운항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한다. 화물을 선적하면 싣고 있는 바닷물을 내버리고 화물을 내리면 다시 바닷물을 집어넣어 선박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또 우측의 탱크에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 왼쪽 탱크에는 그만큼의 바닷물을 채워넣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배가 있으면
화물을 싣는 화물창이 있고 이 옆으로 또 바닷물을 싣는 탱크가 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 배가 화물을 싣고 갈 때는 무거워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화물이 비워가지고 무게중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외력의 영향을 받으면 복원력이 좋지 못해서 배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물을 싣지 않고 로딩 포트, 적하하는 포트에 갈 때까지는 평형수를 채워서 무게중심을 낮춘 뒤 이동을 합니다. 로딩 포트에서도 이 평형수를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화물을 한쪽 편에만 계속 싣게 되면은 배가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배분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한쪽 편에만 싣게 되면은 다른 반대쪽으로 이 평형수를 옮겨서 배가 기울지 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평형수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선박이 다른 국가의 항만에 입항 시 싣고 있던 바닷물을 배출하는데 바닷물 속에서 유해성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 해역의 토착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평형수를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홍합이고요. 왼쪽은 평형수 이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된 지중해 해담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양식을 통해서 먹고 있는 게 대부분 지중해 해담치라고 해요. 사례를 보시면 미국 오데호에 선박 평형수를 타고 얼룩무늬 담치가 이동을 했는데 이 미국의 상수도 시설, 산업시설, 발전소, 골프장, 배수 시설 등에 붙어서 물의 출입과 배출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검은 줄무늬 담치로 인해 약 1,800억 원 규모의 진주 양식장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배는 이 평형수를 다른 나라에서 싣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버리고 다른 나라에 굳이 옮겨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걸까요? 화물을 싣는 거를 적하, 그리고 로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물을 내리는 것, 양하, discharging. 그래서 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화물을 싣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이 무게 중심이 높아서 무게 중심이 높으면 복원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운항을 하는데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 무게 중심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를 무겁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바닷물을 이용해서 평형수라고 하죠. 평형수를 이용을 합니다. 저희 실제로 선박에서. 로딩 포트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무거운 물들을 다 배출을 해야 저희가 실어야 할 화물을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를 가볍게 한 다음에 화물을 싣는 거죠. 화물이 무겁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충분히 가라앉고 복원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 양하할 포트에 갑니다. 디스차징 포트에 가요. 디스차징 포트에 가서 이 무거웠던 화물들을 다 빼고 나면은 배가 가벼워지죠. 그럼 복원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형수를 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딩 포트에 또 들어가기 전에 배를 가볍게 해야 그만큼 화물을 실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평형수를 배출을 합니다. 2급 해기사 면허의 면접을 통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면접관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이에요. 선박 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선박 평형수 교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배출 후 주입 방법은 교환하려는 선박 평형수를 그냥 다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운 탱크에 다시 평형수를 담는 방법이고, 그리고 넘친 방법은 오버플로우라고 하죠. 그 선박에 평형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운 평형수가 있을 때 이 평형수를 계속 주입함으로써 넘쳐가지고 교환을 하는 방식이고 3배가 되면 교환이 됐다고 인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희석 방법은 파이프를 2개를 필요로 하는데요. 물을 주입을 하면서도 배출을 동시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 선박 평형수를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선박 평형수 관리를 하는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에 저희가 평형수를 어디에서 얼만큼 실었고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언제 실었고 이런 거를. 배출은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입항을 할 때 폼이 있어요. 선박 평형수를 언제 교환을 했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보내야 그 수속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져온 그 입항 보고서 폼인데요. 이걸 저희가 실제로 배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수속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일항사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적어서 항구에 들어갈 때 레포팅을 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통 수속을 하니까 에이전트한테 송부를 합니다. 들어가는 정보는 뭐 선박명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IMO 이 자세한 사항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선박 평형수 보유량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되고 탱크별로 용량 다 적어야 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입니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선박 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4개 현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향후 실제 해양 방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후쿠시마현 등 6개 현, 17개 항만의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 수역 바깥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일본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한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최대한 이 방사능 오염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